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미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영진전문대 강사로 근무하기 위해 낸 이력서가 온통 의혹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영덕 군수가 정밀 지질 조사 없는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액 대부분은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지나가겠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이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이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고 퇴진 여론까지 높아지면서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사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일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사업 구미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내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미시도 사업에 동참한 것인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 사태 등으로 인해 전체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연기를 했고 언제 하자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구미시는 기념 우표 발행과 매달 휘호집 제작 사업을 자체 편성하고 다른 사업은 추가로 시민 추진위를 통해 공모할 계획이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던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썰렁한 추도식이 될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미시가 계획하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 사업은 명백하게 예산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 실업 대책과 같은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논란이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몰두하는 구미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이미 2년 전 국정 개입 의혹이 일었던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대구 영진전문대학의 강사로 근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정윤회 씨의 이력서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의혹투성이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와 1995년 결혼해 2년 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이혼한 정윤회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 2순위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게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최순실 씨와 결혼하기 직전이자 최 씨가 영진전문대에서 교수를 그만둔 직후 시간 강사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임용 과정이 이상합니다. 당시 관광과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정작 추천인은 정 씨를 모르고 있고 정 씨가 기재한
미국의 출신 대학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방송에 나왔는데도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시기보다는 총장님이나 누가 다른 분이 아니 말을 그렇게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 못하고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동안 정확한 나이와 학력, 근무 이력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영진전문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 정 씨의 주요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정 씨는 1954년생이 아닌 55년생이고 1981년부터 미국에 머물며 대학 기획실에 근무하고 1989년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보안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알려진 곳과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확인해 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현직이 아니라 퇴사하신 분에 대한 근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교문위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정윤회와 영진전문대학과의 관계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6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덕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기로에 섰습니다. 영덕군수가 정밀 지질조사 없이는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원전 예정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질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지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건의와 동시에 모든 원전에 대한 업무를 중단할 것입니다. 또 양산 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년 전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추진한 원전 유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뒤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영덕발전소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속내는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원전 반대 여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등 편의시설 투자를 미뤘던 원전 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리 주민들의 어려움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는 군의원과 도의원들도 참석해 원전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신규원전 사업에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토지 우선 매수 청구에 응하는 등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전 반대 단체들은 오는 11일 주민투표 1주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다 보니 요즘은 무엇보다 학부모가 입시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진학제도 전문가로부터 입시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역보다는 서울에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학 진학 전문가 전동구 교사를 만났습니다. 전 교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최상위권 대학의 선발 요강 변화입니다. 서울 최상위 6개 대학의 경우 2018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50.5%로 늘어나 올해 고3 학생에 해당되는 2017년 입시보다 10.4%나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 인재에 더 부합한다는 대학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기록부 준비의 핵심 포인트는 나는 지적 호기심이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겸비해서 자기가 흥미있는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교 1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이나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수시에서는 대통령 표창보다 학교장 표창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기록부에는 외부 수상 경력은 일절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도심에 버려져 있던 공간이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에 앞서서 젊은 작가들이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KTNG 사택으로 쓰이던 폐 건물에 청년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그림과 사진,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젊은 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산업시설이 떠나고 남은 도심 공간을 청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열린 실험적 전시 공연입니다.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걸 테스트베드라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기에서 가능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먼저 해봄으로써 예술 활동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수창동의 빈 공간을 재생해 창의적 문화 예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조 또는 교류, 융합의 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도 폐기된 도심 건물이 청년 예술가의 꿈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각 실국과 사무소,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2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뒤 다음 달 1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0일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대구시의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시 20분부터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납액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획기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4,300만 원, 전체 부과액의 9%가 넘습니다. 재산세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30억, 소득세와 취득세의 순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세외 수입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부과액의 30%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 등록 기본이 11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 징수팀을 구성하고 팀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회계년도 정리를 앞두고 해마다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하지만 징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준이고 90% 이상 차지하는 이월된 고질적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수입 체납 발생 여지를 없애고 기존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공매 등 실치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징수 대책에 앞서 납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광음영을 이용해서 신체 구조는 물론 조직의 성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흑백으로만 보던 초음파 영상에 레이저를 더한 것인데 다양한 영상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손과 손목 등을 영상 장비를 통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신체 부위의 형태만 볼 수 있는 기존 초음파 장비와 달리 빨간색의 핏줄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임상용 초음파 장비에 이동형 레이저를 결합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광음향 초음파 영상 시스템입니다. 생체 조직의 빛 흡수도에 따라 기능성 정보를 고해상도로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초음파 영상이 인체 내의 구조적인 면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광음향 영상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기능적인 정보 또한 알 수 있는 임상용 의료 영상 시스템입니다. 생체 내 조직의 영상을 촬영해 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진단하고 목적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 실험 등 다양한 임상 연구에 적용 가능합니다. 암 진단이라든지 뇌 연구 같은 곳에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한 초음파 장비에 저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대구시와 충청북도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무리한 재정 자립화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상훈 의원과 오재세 의원 등 대구와 충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와 충청북도 등 각급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소주시 공무원들이 오늘 대구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있는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해 두 나라의 기술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뇌연구원의 뇌이미징센터와 퇴행성 뇌질환 실험실의 연구 상황을 듣고 기술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와 중국 소주시 오중구는 지난 2008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서로 두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욱산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의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지난 2월 대구 도심에서 이른바 폭주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5살 B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B씨 등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통불편과 함께 교통상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 최대 미술시장인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청년 미술 프로젝트로 구성된 2016 대구 아트스퀘어가 관람객 3만 3천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35억 원의 판매액을 올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2016 대구 아트스퀘어는 국내외 9개 나라 103개 화廊과 6개 나라 33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 지난 2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 아트페어에서는 작품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난 35억 원의 판매액을 올려 일반 관람객들의 작품 구매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리적, 심리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족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위해 대구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대구 지역 5개 대형 의료기관이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과 영남대학교 병원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신경정신계를 통해 장애 진단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한편 5개 의료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학대나 피해를 확인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지나가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낮부터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3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0도,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봉화와 청송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5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를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